명사는요, 사람, 사물, 동물 등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예, 문법 용어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예, 책. 한국말로는 책이라고 부르죠? 예, 영어는 book입니다. 그쵸? 뭐, 아기, baby, 뭐, 모래, 뭐, 사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모래 때문에 가져온 그림이에요. 물, water, 뭐 ca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명사라는 거죠. 이름명 할 때 예, 이름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의 종류에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 그러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이 명사가 셀 수 없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자, 셀 수 있는 명사, 책 한 권, 셀 수 있죠? 뭐, 아기 2명, 예, 사과 3개, 뭐, 고양이 5마리, 예, 이렇게 다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요, 얼만큼이 하나인지 몰라요. 모래도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모래 하나 알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숙제로 모래 100개 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질 날걸요? 못 셉니다. 못 세. 예, 셀 수 없어요. 너무 알갱이가 작아가지고 셀 수 없는 것들 sand, salt, sugar 뭐 혹은 너무 추상적인 거 love, peace 이런 거 셀 수 없어요. 어떤 게 셀 수 있고 어떤 게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구분만 하면 여러분들 예, 명사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켈리 어떻습니까? 제가 켈리인데 켈리는 저처럼 이렇게 단발머리에 선글라스 낀 이 영어를 가르치는 이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유일하죠. 한 명. 고유 명사라고 하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또 볼까요? 코리아, 한국. 이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 저쪽 우주에 미지의 세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이런 거 고유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제주도, 우리나라 예, 한반도 끝에 위치한 나라 섬이죠. 예, 셀 수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예, 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과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셀 수 있다라는 건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미 다 이해 가죠. 그러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예, 단수를 나타낼 때는 어나 언을 붙인다. 요거 하나. 그러면 a book, a cat, a baby, a bat, an apple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I have a book in my ba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애플에는 on이 붙었네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명사 앞에 on을 붙이는 경우는 발음할 때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하는 그런 단어의 철자, 예, 철자가 아에, 이, 오로 시작되는 철자의 경우 on을 붙입니다. apple, 예, a로 시작했죠? an apple. 예. egg, e로 시작했죠? an egg. 아이스크림, I로 시작했죠? an ice cream. orange, O로 시작했죠? an orange. 이렇게 되죠. umbrella, U로 시작했죠? an umbrella. 이럴 때만 어가 아니라 on을 붙인다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두 번째인데 잘못했네요. 복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도 표현하지만 두 개 이상일 때 복수를 나타내는데 주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Two books, five cats, three bats 이렇게 apple, seven apples 이렇게 s를 붙여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I live with five cats. 5마리 고양이와 살아요. 그러면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자, es를 붙이는 명사도 있어요. 안타깝게. 대부분은 다 s를 붙입니다. 이거 그냥 s 붙이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es를 붙이는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s로 끝나는 명사. bus, glass. 이거 발음 때문에 그래요. s로 끝났는데 여기다가 그냥 s를 붙여버리면 buses. 너무 힘들어요.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buses,
glasses 이렇게 s로 끝나는 명사일 때는 es를 붙여요. 마찬가지로 x도 발음 때문인데 boxes, foxes 이렇게 es를 붙여줍니다. ch도 마찬가지예요. church 이렇게 되는데 churches 이게 아니라 churches 이렇게 발음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f로 끝나는 경우에는 leaf,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v로 바꿔줍니다. f를 v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요. knife도 마찬가지예요. f를 v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요. leaf, a leaf, two leaves, a knife, two knives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y로 끝나는 아까 baby 했었죠? y로 끝나는 거는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줍니다. one baby, two babies, one city, two cities 이렇게 바꿔줍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그 논리를 알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셀 수 없으니까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복수형 s 당연히 없죠. 예, 그렇죠.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s를 붙여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I want to drink water. 전 물 마시고 싶어요. I want to drink water. 이렇게 합니다. 근데 I want to drink a water. 이거 틀린 거죠, 당연히. I want to drink waters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on, 혹은 s를 붙이지 않는 것을 항상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물이 있는데요. 선생님,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water는 셀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 셀 수 있게 해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게 뭐예요? 보시면 알죠. 그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유리잔이에요. A glass of water. 우리는 물을 잔에다 따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a glass of 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요거 마트 가면 이런 거 팔죠. 이게 뭐예요? 병이잖아요. 페트병.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위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물 2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glass는 유리잔은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to를 붙이고 glasses 발음 때문에 es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페트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A bottle of water를 3 bottles of wat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위 나타내 주는 걸 갖다가 붙여서 셀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나 그 자체는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게 해주는 단위 사용한다 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차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녹차.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마셔요? 집에서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 컵에다 마십니다. 그럼 a cup of tea예요. a cup of tea. Would you please give me a cup of te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는 이렇게 긴 머그잔에다 전 마셔요. 그러면 a mug of coffee please.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설탕 한 스푼 넣으세요. Please put a spoonful of sugar.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거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치즈는 뭐 덩어리로 파는 거는 온스나 파운드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진 슬라이스 치즈를 사서 먹죠? slice of cheese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피자 어때요? 한 판 사지만 거기에 슬라이드 8조각 나 있죠. A piece of pizza. Can I have a piece of pizza?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대는 클 때자가 아니라 대신할 때자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레슨 1 수업을 아직 듣지 않았다면은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대명사를 이해하는 데는 그 명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켈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 이모지예요.
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제 켈리쌤을 만났어. 그런데 켈리쌤이 유튜브를 시작했대네. 우리나라 말로는 켈리쌤을 만났어. 켈리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네. 명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위에 이야기한 내가 어제 켈리쌤을 만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한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켈리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꼭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I saw Kelly yesterday. 여기에 Kelly 명사 나왔어요. 고유명사. 그런데 이 말을 그런데 켈리 쌤이 제가 뭐 버스는 안 붙였습니다만 she started a YouTube channel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대명사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영어 문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명사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나온 말을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명사가 역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켈리쌤을 만났어. 그런데 켈리쌤이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격 대명사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를 지칭하는 말이 I죠. 네. 너는 이럴 때는 you. 그다음에 그 남자는 여기 영어에서는 남자, 여자를 나눠서 제3자, 그러니까 나와 너를 뺀 나머지를 3인칭이라고 하는데 3자에서는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he는 그 남자는이고 she는 그 여자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말고도 또 표현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사물이라던가 그럴 때는 it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한 명이나 한 개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하겠죠. 그럼 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를 포함한 2명 이상,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we를 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형태는 같으나 문맥상에서 2명 이상일 때는 너희들은 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할 때는 they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they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치셔야 돼요. 그것들은 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그것들은을 자꾸 간과하게 돼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별표 쳐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the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사물이나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자꾸 they는 그들은으로만 외웠기 때문에 그것들은 해서 사물 같은 것들을 위에 올라가서 그걸 의미하는 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they는 그들은도 있지만 그것들은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보고 시험 문제 하나 내라 그럼 전 이거 낼 거예요. 이것 중에서도 이거 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주격 대명사는 이렇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한 것들을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I saw my classmates yesterday. 내가 반 친구들을 어저께 만났어. 여러 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서는 그들은이죠. 그쵸? my classmates가 사람이니까. 그들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were on the way to 학원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I saw 2 cats yesterday. 어저께 2마리의 고양이를 보았어요. 2마리의 고양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So they were sleeping on the street. 그 고양이들은 우리는 그 고양이들은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어떻다?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주어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바꿔줘야만 한다. They were sleeping on the street. 거리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고양이들이.
꼭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켈리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네 두 번째 있었던 문장을 앞으로 가지고 왔고, 내가 그런데 어제 켈리쌤을 만났어. 우리나라 말은 이걸 앞뒤로 바꿔서 하더라도 명사를 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켈리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시작해요. 켈리 사리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aw her yesterday. 이게 I saw Kelly인 거죠. 내가 어제 켈리 쌤을 만났었는데 영어에서는 꼭 대명사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I saw her yesterday.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내가 켈리 쌤을 I saw Kel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형태가 바뀐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수, 그러니까 나를에 해당하는 거겠죠. me, 너를 you, 형태 똑같죠. 네. 그 남자를 him, 네. 그 여자를 her, 그렇죠? 예. 그것을 it, 이것도 형태 똑같습니다. 자, 복수를 나타내는 거 볼까요? us, 우리를,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you, 너를 포함한 2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를 3인칭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them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가 있겠죠. 그것들을, 예, 그것들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통틀어서 주격 대명사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 한 문제만 내라. 그럼 저는 이거 낼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것들을. 이걸 찾는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죠. 엄청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드리면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문을 볼게요. I saw my classmates yesterday. 내가 어저께 반 친구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Did you see them? 오, 그들을 만났니? 여기에서는 그들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I saw 3 cats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고양이 3마리를 봤어. 그랬더니 Did you see them? 똑같죠. 위의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똑같지만 해석은 어떻게 달라진다. 그것들을 보았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대명사 예시를 보겠습니다. 학교 방과 후, 예, 방과 후가 학교 방과 후란 얘기겠죠? 나는 친구들과 놀았어. 그러면 친구들과 나는 이런 거 대명사죠. 나는은 누굴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 켈리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에요. After school, I played with my friends. 1시간 후에 친구들이 집으로 갔어. 그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위에서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받아줘야 돼요. They went home in 1 hour. 1시간 후에 집에 가더라고. 여기 day가 의미하는 거 이 친구들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지울게요.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만났어.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명사가 나오죠. I met 2 kitties, kittens 다 같은 말입니다. On the way home. 2마리를 만났어. 나는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었어. 주었어.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어떻게 했나요? Them. I gave them some snacks. them이라고 하는, 예, 나는 그것들에게 간식을 주었어 라고 대신하는 대명사로 받아주었죠. 항상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거나, 예, 쓰기 때문에 리딩에서도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소유 형용사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의 소유자를 나타내며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나의, 너의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면 뒤에 이제 뭐뭐의 이런 식의 해석을 붙일 수 있고요. 나의는 my, 너의는 your, 그의는 his,
그녀의 그러면 her. 그것의 그러면 it. 이게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로 바뀌어져 버렸네요. it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인칭 복수일 때는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이죠. our. 우리의. 그다음에 너를 포함한 2명 이상 your. 너희들의. 그 다음에 3인칭, 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를 3인칭이라고 하죠. their, 그들의, 그것들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지만은 나의, 너의 이렇게 해석되는 그러한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이며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걸 우리는 소유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법 체계는 뭐 소유 대명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자, 소유 형용사 예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나의, 아까 뭐라고 배웠죠? m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t's my bag. 뒤에 꼭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의, my bag. 그것은 그의 차예요. 아까 그의, 그 남자의가 뭐였죠? 예, his 맞습니다. It's his car. 예, 뒤에 꼭 명사가 나와야지만 돼요. 이것은 그래야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건데. 자,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는 누구의 것인지 표현하는 대명사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 선글라스죠. 나의 것. 근데 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탐 건데 제가 빌려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탐의 것, 그 남자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소유 대명사라고 해요. 누구누구의 것. 자, 그래서 1인칭 내 것 그러면 mine, 너의 것 그러면 yours, 그의 것 그러니까 그 남자의 것이라는 거죠. his, 그녀의 것 hers, 우리들의 것 ours, 너희들의 것 yours, 그들의 것 그러면 theirs. 보통 보면 mine만 빼고 어때요? 무슨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s가 붙여져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겠죠. his, hers, ours, yours, theirs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그 남자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우리의 것 ours, 너희들의 것 yours,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됩니다. 자, 소유 형용사를 소유 대명사로 바꾸는 예문을 좀 볼게요. 그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아까 했죠. My bag, it's my bag.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it's my bag을 it's mine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물 봅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차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남자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영어로는 it's his car, it's 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데 선생님 여기에 이거 왜 his하고 이 his하고 같죠? 예,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명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소유 형용사로 쓰였구나. 얘는 그냥 소유 대명사로 쓰였구나를 알 수 있겠죠.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이 움직일 동이거든요. 보면은 비동사, 뭐 go, 가다, come, 오다, 뭐 eat, 예, 먹다, sleep, 자다, study,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동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예문을 볼까요?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다라고 하는 예,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단어예요. 두 번째, I take a walk.
take a walk 그러면 수거 표현이긴 하지만 산책하다 어떤 행동을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I take a walk. I study English every day.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공부하다도 어떤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I eat 라면 every Sunday. 뭐 매주 일요일 나는 라면을 먹어요. 먹다. 뭐 이런 표현들이 동사라는 거예요. 사실 동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사의 종류를 크게 지금 왕초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 영문법으로 가면 이제 조동사를 하나 더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로 나뉘게 됩니다. 비동사는 이렇게 5가지만 알면 돼요. am, are, is, 그다음에 혹은 was, were.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동사 am, are, is, was, were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칭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봤던 go, study, work, 뭐 do 하다, run 달리다, eat 먹다, sleep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자, 그럼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는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명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직 형용사는 배우지 않았죠? 근데 명사는 배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형용사도 배우게 될 텐데 비동사 뒤에는 주로 형용사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명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뜻이 뭐냐? 뭐뭐이다예요. 이다. 예, 비동사는 뜻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뭐이다예요. 자, 예문을 보면 he is happy. 그럼 여러분들 완전 ABC도 모르시는 분 빼고는 그는 행복하다라는 뜻인지 알겠죠? happy는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앞에 비동사와 합쳐져서 행복하다, 뭐 이다, 뭐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명사가 오는 경우인데 student, 학생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명사예요. 이름, 학생, 뭐 선생님 이런 명사가 오게 되면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에요. 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비동사는 첫 번째 커다란 뜻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뜻은 뭐냐? 예, 두 번째 뜻은 이런 거예요. 비동사 뒤에 장소 표현이 오게 됩니다. 장소 표현.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다던가 학교에 있는다던가 뭐 도서관에 있는다던가 이럴 때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이 비동사의 뜻이 어디에 있다 뜻이 돼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뒤에 장소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They are at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공원입니다가 아니라 장소 어디에 공원에 뭐 호텔에 학교에 회사에 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집에 있어요. 그럼 I'm at home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지금 공원인데요. I'm at the park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He is at a swimming pool. 예, 그는 수영장에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떨 때는 are를 썼고 어떨 때는 is를 썼네. 요걸 조금 느끼신 분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이제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약간 달라집니다. 아까 비동사는 제가 마우스로 써서 조금 스펠링이 이상한데요. M, R, is, 또 was,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5가지는 인칭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1인칭, 단수인 1인칭 나라고 할 때는 뭐뭐입니다가 am입니다. I am. 얘는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런데 과거, 뭐뭐이다는 현재고 I was 그러면 뭐뭐이었다 이겠죠? 네, 뭐뭐이었다 과거. 시제는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자, 2인칭 you 너는 이라고 할 때는 a와 짝꿍이에요. You are 이렇게 되죠. 너는 뭐뭐입니다. 너는 뭐뭐이다. 근데 너는 뭐뭐였다 라고 표현하면 you were 이렇게 표현하죠. 자, 3인칭은 he, she, it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짝꿍이 he is, it is, she is 이렇게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뭐뭐입니다. 뭐 그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형은 was랑 짝꿍이에요. 복수일 때는 나를 포함한 2인 이상, 2명 이상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We are 이렇게 짝꿍이에요. You are. 왜 복수일 땐 짝꿍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들은 they are. 그것들은 they are. 과거일 때도 형태 보세요. 똑같죠? 예. We were, 우리는 뭐뭐였어요. 당신들은 뭐뭐였어요. 그들은 뭐뭐였어요. They w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I was, you were, he was, she was, it was, we were, you were, they were.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동사의 의미 2가지, 그 다음에 시제, 형태가 인칭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일반 동사는 뭐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동사 부분 4탄에서 레슨 4에서 했죠. 안 들으신 분은 비동사로 돌아가셔서 공부하고 오시고요. 비동사는 무엇냐? 우리가 비동사는 간단하게 I am, we are, you are, 너희들은 뭐뭐이다. You are. 그는 뭐뭐이다. 그녀는 뭐뭐이다. 그것은 뭐뭐이다. They are. 그것들은 혹은 그들은 뭐뭐이다. 라고 배웠던 게 비동사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동사. 뭐 go라던가 가다, study, 공부하다, eat, 먹다, sleep, 자다, study, 공부하다 이런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해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했죠. 자, 예를 들자면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I study English every day. 매일매일 영어를 한다. I eat ramen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라면을 먹는다. 이런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동사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 동사가 현재 시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 나는 선생님이다, 뭐 너는 학생이다, 뭐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다 이런 혹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시제를 나타내는데 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게 시제예요. 나중에 시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반 동사에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동사 원형을 쓴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go라던가 play, study 이거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eat라는 동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칭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피자를 먹어요. 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I eat pizza 이렇게 얘기를 해요. eat의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피자를 먹어요. 그러면 we eat pizza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썼죠. 뭐 너는 피자를 먹는구나. You eat pizza. 그러면 eat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너희들은 피자를 먹는구나. 그럼 you eat pizza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씁니다. eat을 그대로 인칭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3인칭은 단수는 지금 빼놨습니다. 3인칭 복수일 때 they eat pizza. 예, eat pizza 할 때 이렇게 원형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중간에 이 구분은 단수, 예, 요 뒤에 요 부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복수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는다. 동사 원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3인칭 단수일 때 제가 빼놓은 이유를 여러분 살짝 간파하셨겠죠? 뭐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엄청 중요합니다. 동사의 형태가 살짝 바뀐다. 살짝 바뀌어요.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복수는 아니에요. 3인칭 단수일 때만 바뀝니다. 살짝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각종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좀 전에 봤었던 거죠. 이거 단수, 이거 복수인데 3인칭 단수일 때 뭐가 있었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남자 한 명, 그녀 한 명, 그 여자분 한 명, 뭐 그것,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3인칭 단수였죠.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He eats. S가 붙어요. She eats. It eats. 피자. 그는 피자를 먹어요. 3인칭 단수일 때만 바뀝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은 이거 골라야 됩니다.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형태가 살짝 바뀐다. 일반 동사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경우, 일반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된다? 자, work라는 단어가 있어요. I work at a company. A company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해요. 그럴 때는 원형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주어가 I에서 he로 바뀌었죠. he, 그는 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느냐? He works. S가 붙어집니다. 이렇게 S가 아까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인데 한 명일 때, 그는, 그녀는, 뭐 그 강아지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플러스, 같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시제일 때, 현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바뀌게 되면 동사의 대부분은 s를 붙입니다. 동사의 대부분은 s를 붙인다. 이렇게 s를 붙여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ES를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사할 때 ES 붙이는 경우랑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동사 대표적으로 study가 있죠. study. 잘 안 보입니다만 study가 Y로 끝나죠? 그랬을 때는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바뀌냐? study가 DY가 됐던 것이 이게 I로 바뀝니다. I로 바뀌고 ES가 붙습니다. 그래서 she studies 이렇게 바뀌죠. studies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한 경우의 수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I run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내가 달리기를 합니다. run이라는 동사가 나의 주어로 됐을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그녀로 바뀌면 그녀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요. 그럼 s가 붙는 게 일반적이더라. 대부분은 s가 붙습니다. 네, 형용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즉 명사죠. 명사의 모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student는 학생이죠. 명사예요. 명사가 있는데 이 student를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A smart student. 여기에 smart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 student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냐? 영리한, 똑똑한 그런 학생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smart는 영리한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a man,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있느냐? A kind man. 예, kind라고 하는 건 친절한이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친절한 남자다. 그래서 남자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세 번째, a boy. 어떤 남자아이가 있어요. 예,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떤 남자아이냐면 예, a good boy. 예, 아주 착한 엄마 말을 잘 듣는 예, 그러한 good boy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water. 물이 있어요. 물. 그런데 어떤 물이냐? cold water. 예,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cold water. cold 그러면 water와 합쳐져서 차가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모양이라던가 여기에는 지금 뭐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설명해주는 말들로 형용사를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형용사이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는 첫 번째 대부분은 명사 앞에 옵니다. 예를 들자면 he is a smart student. 학생이라는 명사가 왔는데 smart, 영리한, 똑똑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바로 학생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mart라는 형용사가 student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이게 일반적이고요. She has black hair. 그러니까 그녀는 머리가 검정색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hair라고 하는 머리에 검정색의 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죠. 그래서 그녀는 검정색의 머리가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black이 뒤에 있는 hair를 꾸며줍니다. 또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경우냐 뭐뭐띵으로 끝나는 명사, 뭐뭐 body로 끝나는 명사, 뭐뭐 one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오는데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네,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거 다 thing으로 끝납니다. 또 body는요, 눈치채셨죠? someone, anyone, somebody, anybody, 뭐 nobody, 예, everybody 이런 거 다 여기에 속합니다. one은 no one, everyone, anyone, anyone, 예, someone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 지금 얘기한 게 12개죠? 4개씩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명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가 위치가 바뀝니다. 어떻게?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그러니까 저에게 차가운 뭔가 좀 주세요. 막 더워요. I'm thirsty.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이렇게 얘기할 때는 cold something, 차가운 뭔가가 아니라 예, something cold라고
cold가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something으로 나왔죠. anything, 뭐 everything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eat everything sweet. 달콤한 것 뭐든지 제가 먹고 싶어요. 지금 달콤한 게 막 땡기네요. I want to eat everything sweet now.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형용사가 이런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something, anything, anybody, everybody, anyone, no one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가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더라. 요거는 이 경우밖에 없더라. 약간 이건 왕초본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슬라이드 넣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요. 지난번에 비동사 공부할 때 혹시 뜻 기억나시나요? 아직 비동사 레슨 공부하지 않으셨다면은 비동사 편으로 가셔서 공부 먼저 하고 오세요. 비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죠. 뭐뭐이다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러한 표현을 나타내는 비동사일 때 비동사 뒤에 뭐가 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여기에 이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명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얘기가 되겠죠. 비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ey are smart. 그들은 현명해. 그들은 똑똑해. 뭐 그들은 영리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나옵니다. smart가 영리한인데 비동사하고 합쳐져야만 그들은 영리하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뭐뭐이다고 smart는 영리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리하다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작을 할 때 they smart 이렇게 비동사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가 덜 된 경우죠. 절대로 안 돼요. 형용사는 be smart 이렇게가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표현 I'm happy. 저는 행복해요. I happy가 아니라 I am happy.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또 the sky is clear. 하늘이 너무 맑다. 정말 맑은데 라고 얘기할 때 is clear가 깨끗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this box is big. is big. big은 큰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is big 라는 표현까지 해서 크다로 됩니다. 자, 첫 번째 부사란 무엇인가? 부사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문장의 의미가 풍성하게 되겠죠. 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문 들기 전에 형용사, 동사 전에 레슨 듣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 he is kind. kind 그러면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죠. 그는 친절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얼만큼 친절하느냐? He is very kind. 친절하긴 친절한데 매우 친절하다. 이 친절한 정도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very는 kind라고 하는 형용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She sings.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표현 sings가 나왔습니다. 자, 그녀가 3인칭 단수 있으니까 S 살짝 붙었죠? 네. 자, 그런데 얼만큼 노래를 부르냐? She sings well. 아주 잘 부른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불러요.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동사를 조금 더 꾸며주는 말이죠. 제가 화살표를 지금 거꾸로 그렸는데, sings well.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문. 자, 여기 있는 예문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She sings well.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런데 이 잘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She sings well인데 얼만큼 잘 부르느냐? Very well. very well. well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I won a gold medal. 자, 저는 금메달을 땄어요. 이 문장 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luckily, 운이 좋게도 I won a gold medal. 제가 뭐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동메달 정도 딸 줄 알았는데 요번에 너무너무 성과가 좋아서 금메달을 땄다. 이 전체 문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좀 꾸며주고자 할 때 luckily 이렇게 앞이나 뒤에 오게 됩니다. I won a gold medal luckily 해도 되고요. Luckily I won a gold medal. 운이 좋게도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kind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very kind 이렇게 왔고요. sings 노래 부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꾸며주는 말 well 왔고요. 잘 노래 부른다. 노래를 잘 부른다. 근데 얼만큼 부르느냐? 아주 잘, 매우 잘 이렇게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왔습니다. 또 I want a gold medal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luckily 라는 표현도 왔죠. 그죠? 자, 그러면 부사의 형태를 좀 알아볼까요? 부사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한 85% 정도는 형용사에다가 형용사 우리 배웠죠? kind, happy, sad 감정을 나타내거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형용사에다가 끝에다가 ly를 붙여요.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형태는 이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예를 살짝만 들어드릴게요. kind, 친절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에다가 ly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면 끝에 붙이는 부분을 붙이면 kindly, 친절한에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또 slow, 천천히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slowly, 천천히 이렇게 바뀌죠. 부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ucky, 행운이 있는 이런 표현, 운이 있는 이런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luckily. 그런데 살짝 바뀐 부분이 보이시나요? y로 끝나는 이러한 형용사는 ly를 붙이면 y를 i로 바꿔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문 또 있죠. happy, y로 끝났어요. 행복한인데 ly를 붙여가지고 happily 변했는데 y가 i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형용사에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철자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형용사인 fast, 빠른 부사로 사용하면 fast는 빠르게. 자, hard, 열심히 하는 혹은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로 쓰면 열심히 이런 뜻이 되고 high는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사로 쓰이면 높게 이렇게 바뀌어요. 또 early, 그럼 일찍이라는 형용사인데 early, 뭐 일찍, 이제 예문에서 보여드릴게요. late, 늦은 이런 뜻인데 late가 부사로 늦게 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은 형용사로 쓸 때는 언젠지 부사로 쓸 때는 언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문을 보시기 전에 보세요. 형용사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명사. 그쵸? 형용사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 형용사 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fast의 경우는 she is a fast runner. 그녀는
runner예요. 달리기 주자인데 어떤 주자냐? 이 달리기 주자 runner는 명사죠. 어떤 주자냐? 빠른 주자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밑에 예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단어는. 그런데 she runs fast. 그러면 그녀는 달린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어떻게 달리냐? fast. 빠르게 달린다. 동사를 꾸며줬죠? 이럴 때는 부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장에서 누구를 꾸며줬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e are student. We are hard student. 열심히 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student는 명사죠, 명사.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런데 똑같은 hard가 여기에 예문에서는 we study, 우리는 공부합니다. hard,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다라는 건 동사죠.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예문은 보시면 the building is high. 그 건물은 높아요. 키가 크다는 얘기죠. 빌딩 건물 뭐 101층이에요. 63층이에요. 처럼 높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온다 그랬죠. 다른 거는 못 나와요. The airplane. 자, 두 번째 예문은 the airplane flies high.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요? 높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flies를 꾸며주는 말이죠. 여기서 잠깐 fly는 원형은 fly, 날다라고 하는 y로 끝난 동사인데 y로 끝난 동사는 3인칭 주어일 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이 안 나면 동사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early 예문 보겠습니다. It is an early morning. 아침은 아침인데 이 일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early는 형용사로 쓰였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 he comes early. 그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쵸? 부사입니다.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자, you were late. 당신은 비동사 뒤에 나왔죠? 늦었어요. 형용사로 쓰였는데 we arrive. 우리는 도착합니다. 어떻게 해요? 늦게 도착합니다.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줬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똑같은 철자지만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말인데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전치사의 전이라는 거는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온다는 얘기고 예를 들자면 in 서울 그러면 서울이라는 명사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와서 뜻은 서울에 이런 뜻으로 되죠. 우리나라 말을 잠깐 보면 서울이라는 명사 뒤에 뭐뭐에라고 하는 후치사가 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후에 위치한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또 Monday, on Monday, Monday 그럼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그럼 in Monday가 아니라 on Monday죠. 그러니까 요일이 나올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 월요일에 이런 뜻이죠.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요일이 나올 때는 on을 쓰고 어떤 장소, 도시명이 나올 때는 in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up the hill 이런 건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up 위쪽으로 그러니까 언덕 위에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up the hill 해서 전치사 명사 앞에
언덕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이렇게 위치하죠. 그죠?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전치사, 후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명 앞에는 in이 나왔고 월요일이라고 하는 요일 앞에는 on이 나왔고 the hill 장소에는 또 up이 나왔죠. 이렇듯이 다양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워야 하는 게 전치사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at을 한번 보면 특정 시간에 at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3시 정각에 라고 하는 표현은 at 3 o'clock. 정각을 나타내는 건 o'clock을 쓰죠. 뭐 2 o'clock, 1 o'clock, 5 o'clock. 그런데 3시는 3 o'clock인데 3시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at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뭐 다른 전치사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2시 30분에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특정한 어떤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at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씁니다. at 2:3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정오 이건 특정한 시간이잖아요. midnight이나 자정이나 정오 at noon 할 때도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at noon 정오에 뭐 at 2:30, 1:30, 1 뭐 10, 1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at을 붙이더라. 정각 at 5 o'clock 그러면 at을 붙이더라. 자꾸 사용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이 있어요. 아까 on Monday 할 때 살짝 배우셨죠? 요일을 나타낼 때는 전부 on을 씁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on Thursday 이렇게 써요. 날짜, 몇 월 며칠, 특정한 날. 자, 어떤 예문인지 볼게요. On Friday, 금요일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금요일에 라는 표현을 썼죠. 또 날짜 오늘 8월 3일입니다. August 8월 3rd 3일 그러면은 3라고 하지 않죠. 서수에 관련된 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8월 3일에 그러면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죠. 금요일, 그런데 전치사가 다양하게 쓰이죠. 또 크리스마스 특정한 날, 뭐 New Year's Day, 뭐 새해 첫날, 뭐 추석, 그런 것들, 뭐 on my birthday, 내 생일 특정한 날에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가 왔고요. 또 시간의 전치사 in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in은 월, 몇 월, in August, in July, in June, 계절, in spring, in summer, 연도, 뭐 into 2021, 뭐 2021년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in August, in April, 뭐 in January, in summer, in fall, in winter, in 2021, 뭐 이런 식으로 2021년에 할 때는 다 전치사 in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애니까 전치사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거는 before, 뭐뭐 전에, before lunch, 점심 먹기 전에, 뭐 after, 뭐뭐 후에, after lunch, 점심 먹고 난 후에, by, 뭐뭐까지, 마감일 같은 걸 나타내요. by tomorrow, 내일까지. 뭐 for,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런 거요. for 6 hours, 6시간 동안. 자,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소 전치사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책상이 있죠. 책상 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의 면과 노트북이 붙어 있죠. 그럴 때, 붙어 있을 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거의 뜻은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에요. On the desk. There is a laptop on the desk. 이렇게 붙어져 있을 때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상과 의자 뒤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네, 책장이 있죠. 그럴 때 there is a bookshelf behind the desk. behind는 뭐뭐 뒤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ehind the desk. 책상 뒤에 뭐가 있어요? There is a bookshelf. 세 번째, under는 지금 책상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뭔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래, under, 뭐뭐 아래에 under the desk. 예를 들자면 there is a soccer ball under the desk. 뭐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책상 아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in front of, 지금 의자가 여기에 있는데 의자 앞에 우리가 책상이 있죠? 네, 그럴 때 in front of the chair. 의자 앞에 there is a desk. 책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며 in front of는 단어가 3개죠. 뭐뭐 앞에 라는 뜻입니다. 또 in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쓸 때는 in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in the box. 상자 안에 있죠. 그래서 in은 뭐뭐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There is a lovely dog in the bo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전치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네, 구는 단어가 몇 개 모여 있는 것이고 문장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전체 문장을 말합니다. 추후에 또 단어, 구, 문장을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뭐 이런 접속사에는 and, but, or, so, because, 뭐 when, while, after, before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접속사의 종류인데 오늘은 등위 접속사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나 종속 접속사는 중급 이상에서 다루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등위 접속사에서 다루도록 하는데 이 등자는 한자로 같을 등이에요. 같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이게 접속사의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각종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등위 접속사 중에 an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도 한 7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4개만 주로 많이 나오는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접속사 중에 하나이고요. 뜻은 그리고가 대표적인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apples 단어죠. and pears 단어죠. 네, 사과들과 배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과 단어이고 pears 단어예요. 단어 and 단어가 연결된 거고요. 사과 그리고 배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라고 해요. 구. 구 and in the afternoon. 자, in 전치사지만 어쨌든 단어 개수로 치면 하나, 둘, 세 개죠. 이런 것들을 구라고 합니다. 구 and 구. 아침과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and. 또 문장을 볼까요? 자, 문장을 보는데 I do my homework. 저는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and clean my room. 내 방을 깨끗이 치워요. 하는데 제가 I에다 가로를 넣었죠. 앞에 있는 I가 뒤에 and로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접속사로 연결하면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공통 인물일 때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 넣었고요. 여러분들 모를까봐.
I do my homework and I clean my room.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and로 연결하는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이런 것들을 연결하더라. 두 번째, bu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는 그러나 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Kevin is kind. 케빈은 친절합니다. But lazy. 게을러요. 이 게을르다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케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앞전에 and에서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갈 때에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략을 해야지 예, 원래 바른 문장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생략된 문장이라는 것은 Kevin is lazy. 케빈은 kind하고 케빈은 lazy하다. 그러나 케빈이 lazy하다 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앞에 나온 케빈을 대신해서 받는 명사, 대명사인 he is lazy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대명사 부분 공부 아직 안 하셨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영상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 brought an umbrella but the weather was sunny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불규칙 과거 동사는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이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에요. bring은 가져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brought an umbrella,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날씨가 어때요? 비가 와야 되는데 the weather was sunny. 예,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 brought라는 표현과 주어 the weather was는 같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o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or은 또는 혹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자, 예문을 보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이렇게 뭐 기내에서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가 많이 물어보죠. 커피 하시겠어요? or tea? 예, 차 하시겠어요? 할 때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or를 씁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이렇게 물어보죠. 두 번째, I need chopsticks or a fork. 예, chopsticks, 젓가락이 필요한데 혹시 없다면 혹은 a fork, 포크도 괜찮습니다. 뭐 스파게티 먹을 때 혹은 뭐 라면 먹을 때 젓가락이 필요한데 or 없다면은 fork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 need chopsticks or a fork. 젓가락 혹은 포크가 필요해요. 예, 선택을 이야기할 때 or를 쓰죠. 자, 여기서 잠깐 그 등위 접속사 성격을 보면 some coffee 명사죠. or tea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or 명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s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I'm thirsty, so I drank cold water. 내가 목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I drank cold water. 차가운 물을 마셨어요. 라는 뜻이죠. 원인이 있으면 so 그래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so의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 cold. 너무 추웠어요. So 그래서 I wore a warm jacket. 너무 추워서 제가 입었어요. 따뜻한 재킷을. 그래서 원인과 춥다라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따뜻한 자켓을 입었어요.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감탄사란 말 그대로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놀란 일, 뭐 등등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 OMG, Oh my goodness, 뭐 아하, 뭐 나, 와우, 뭐 빙고, 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감탄사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을 때 하는 말 주로 OMG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예, OMG는 O
my god의 약자죠. 세상에 뭐 놀랐을 때 그렇게 쓰는 말이죠. 또 oh dear 세상에 뭐 세상에 저런 일이 뭐 이런 말로 쓰이고요. 혹은 oh my goodness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뭐 are you serious? 그럼 serious 그러면 심각한 뭐 이런 뜻이지만 너 정말이야? 라는 말이죠. Are you serious?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Are you serious?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또 두 번째 신났을 때 하는 말. hooray!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yeah, yes!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신났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yippee! 뭐 이런 것도 다 신났을 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언가 이해했을 때 하는 말. 아하!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아하!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That's right!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oh, I see!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빙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가 문제를 냈을 때 알아맞혔을 때는 빙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네 번째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 쓰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Oops 이런 표현 잘 아시죠? 그래서 무언가를 실수를 했을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이것 말고도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우의 감탄사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감탄사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일 경우에는 what 다음에 관사인 부정관사인 혹은 뒤에 나오는 형용사의 모음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on도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고요. 주어 동사가 와도 되지만 주로 이렇게 생략을 하더라. 예를 들자면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아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합니다. what 형용사 nice. nice는 모음으로 IAEO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어로 받아줬고요. what a nice. it은 여기에서 it은 사실 weather를 뜻하는 건데 이 weather, the weather is 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주로 대명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t is, what a nice it is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는 주로 생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what a nice it is. 날씨 정말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아요 라는 표현하고 what a nice 날씨 정말 좋아요 라는 표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나 그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표현인데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뒤에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고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오고 주어, 동사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오는데 대신 how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가 바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the weather is nice는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how nice로 되겠죠. what으로 올 때는 what a nice가 되지만 how로 올 때는 how nice. 거기에는 it is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지껏 뭐 동사, 명사, 대명사, 뭐 형용사, 부사 전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런 감탄문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형용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형용사로 돌아가서 공부하시고요. 부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부사 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아요. what으로 감탄문을 만들면 what a nice 이렇게 되겠죠. what a nice.
그 다음에 how로 감탄문을 만들면 how nice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을 알아봤어요. 자, 예문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로 형용사 혹은 와로 부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 어떤 것이 있을까요? The world is small. 세상이 좁아요. 라는 말. 정말 모를 것 같았던 사람들 알고 보니 뭐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더라. 그럴 때 정말 세상 좁군요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what 감탄문으로 하면 what a small the world is 라는 표현이죠. 이 i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the world를 이야기하고요. what의 감탄문을 쓸 때는 항상 어나 on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나 small은 어때요, 여러분? 아에이오의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가 왔죠. 이것을 how 감탄문으로 바꾼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How small 이렇게 되겠죠. 어가 안 들어가겠죠. 이 it은 아까 말씀드린 the word가 되겠죠. 그래서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을 알아보았습니다.